그렇다면 대전요양병원의 특별한 케어 시스템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죠? 네, 이분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요양병원의 서정복 부원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요양병원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양병원의 그 환경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점점 더 좀 정책적으로도 좀 관여를 강도 있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조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요양병원의 환경에서 요양병원이 앞으로 가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 거의 1,500개 넘는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모든 그 경영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부분 그리고 또 이 고민 속에서 지금 많은 실천을 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저는 그 요양병원들이 이제 각자만의 이제 뭐 특성화 또는 뭐 우리 한 회장님의 표현을 빌자면 또렷한 컬러가 있어야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요양병원에 갔을 때 다른 요양병원에는 없는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찾겠죠. 뭐 특히나 저희 같이 시골에 있는 이런 요양병원에는 그런 고객분들이 환자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뭔가 뚜렷한 게 있지 않고는 그렇게 굳이 멀리 시골로 오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니까 더 생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쪽에 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양병원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도 고객이 결국 선택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이 그런 병상이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닌 정말 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에서도 이제 경쟁 강도가 좀 세지는 환경에서는 네. 기업도 이 전략을 취할 때 세분화 그렇죠. 그리고 차별화 그렇죠. 또 이렇게 전략을 취하는데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대전요양병원의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치료의 시스템이 굉장히 좀 차별화 있고 굉장히 조금 더 세밀하고 세분화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대전요양병원의 그 욕창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욕창 치료를 사실은 집중적으로 한 지는 한 5년 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저희가 치료율이 한 90, 제가 평균을 내보면 93% 정도의 치료율을 지금 가지고 있고 단순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그 아직까지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욕창이 발생을 하면 치료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그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그런 욕창들은 그냥 요양병원에서 치료는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다가 네. 문제는 욕창이 그래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 욕창 치료를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체위 변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위 변경을 어떻게 할까가 이제 밑받침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있는 게 드레싱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드레싱을 어떻게 하고 그 드레싱을 하는 방법 안에 이제 그 저희가 쓰고 있는 OPWT라고 하는 오픈웹 드레싱을 이제 수면요법을 쓰는 것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한방 치료, 한약적 치료를 이제 동시에 들어가서 침 치료와 더불어서
지금 한방 저희가 재생구라는 연고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치료율을 저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 치료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만큼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건가. 그래서 초단기 욕창 치료 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그 욕창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이 너무 사실 고통스러워요. 네. 일반 환자분이 누워 있는 것과 욕창 환자분이 누워 있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와상 환자로 계셔야 될 분들도 욕창이 있는 순간부터는 체위 변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잠도 제대로 자기도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욕창이 있고 뭐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욕창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뭐 최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욕창이 생기기 전에 그 욕창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욕창 예방에 대한 방법은 결국에는 그 아까 말했던 기본 이제 욕창 고위험군이라고 보통 이제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체위 변경을 어떻게 평상시에 시켜주느냐라는 게 1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라운딩을 통해서, 피부 라운딩을 통해 가지고 이 왜냐면 환자가 계속 욕창이 발생 안 하다가도 몸 조건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 갑자기 생겨버리는 게 욕창이에요. 근데 한번 생기고 나면 치료가 어려운 게 또 욕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방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탈침대를 사실은 시킬 수가 있어야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면 어떻게든 압박으로 인해서 그 궤양이 생겨서 욕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환자분이 낮 시간 동안 에서 어떻게든 침대를 벗어나서 휠체어를 한 번이라도 태운다든지 아니면 벗어나서 이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네. 정말 간병인의 그 교육과 간병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집에서 욕창이 생겼을 때 좀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요새 보니까 정말 집에서도 욕창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네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 이제 간호간병을 통해서 이제 그 방문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드레싱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압 치료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보호자분이, 자제분들이 보통 되는 것 같은데 보호자분들이 직접 또 드레싱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욕창 환부가 너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들 전문적이지 않게 이제 접근을 하셨다가 또 악화가 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그 처음 욕창이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 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이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그래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는 집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체위 변경과 드레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좀 익히신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파킨슨 병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파킨슨 병의 좀 치료를 위해서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욕창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실 치료를 하려고 치료의 개념보다는 파킨슨이라는 건 아직까지 다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파킨슨 환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파킨슨을 이렇게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파킨슨 질환이 온다고 해서 수명이 짧아지진 않거든요. 파킨슨 질환은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서서히 몸이 점점 굳어간다든지 서서히 이 떨림이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이제 몸 움직임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게 파킨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킨슨 질환이 진행성 질환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멈추면 대박이죠, 사실은. 네. 근데 멈추거나 늦추거나 이제 이거에 포커싱을 해서 네. 저희 그걸 위해서는 사실 뭐 한 가지 무슨 약이 딱 있어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이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운동요법을 비롯해서 영양요법을 비롯해서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치료적 접근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지금 뭐 헤파드라는 이번에는 SCI 논문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미국 FDA에서도 특허로 박병준 원장님께서 개발해 주신 헤파드라는 한약이 있어요. 네. 그 약을 이제 박병준 원장님 한의원과 저희 병원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그 치료약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통해서 우선 기본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한방 치료요법 중에 전신기혈요법이라는 또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침과 등을 약침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분들의 기혈순환을 도와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도파민이 생성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의 치료법을 연구를 해서 계속 적용 중에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논문을 또 저희가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직도 제가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 현재 진행형이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지금도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어서 파킨슨 환자로 입원해 계셔가지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이 파킨슨 환자분들의 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병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다각제적 접근이 꼭 필요한 이 질환이 또 파킨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또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사실 파킨슨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미 밝혀져 있는 것들 중에는 다 기본적인 정신적인, 그다음에 육체적인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 또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한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약물에 많이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기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이 파킨슨이라는 질환이 결국에는 이 뇌 흑질에서 도파민이 결국에는 생성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신적인 영역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아직까지 파킨슨의 예방법은 무조건 이겁니다 라고 전제된 건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파킨슨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지만 거기에는 종교적인 기도, 그다음 명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많이 권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기본 우리 영양적인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영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또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파킨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성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파킨슨도 지금 환자분들이 조금씩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환자 숫자 자체가. 그렇군요. 뇌질환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결국엔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발생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도 다각도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실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더 확인을 좀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게 논문이나 아니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정말
열심히 뭐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맞습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서정복 부원장님께 욕창 케어와 파킨슨 케어에 대해서 또 여쭤봤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대정요양병원의 이지원 원장님께 또 경영에 대한 이야기, 또 서정복 부원장님과 또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대정요양병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으려면 차별화 있는 어떤 전략 그리고 또 놀라운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대정요양병원이 정말 미래의 요양병원의 그 모습으로 잘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정요양병원이 우리나라 요양병원들에게 또 좋은 그렇게 지금처럼 또 롤 모델로 그렇게 가주시기를 제가 함께 희망하며 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서정복 부원장님 그리고 이지원 병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